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건진법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잊고 있던 건진법사인데 검찰이 갑자기 건진법사를 왜 체포한 걸까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억대라고 합니다. 과연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한 이유는 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발목.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인데 발목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죠.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발목 잡은 여당. 여당에서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일보가 썼듯이 탄핵 절차에 어떤 지연을 노린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미 과거 야당 인사들이 제공했다라는 게 여당 설명입니다. 추미애, 박주민 의원 등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라라고 반발해서 그때 당시 탄핵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야의 주장 중 어떤 게 맞는 걸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배제,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트럼프 첫 회견,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었다. 143조 원 투자 약속한 손정희 회장과 입장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트럼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존, 한겨레신문 구면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예요. 세금 1.7조 내지만 여전한 차별. 통계청이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상주 인구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 환경이나 주거 환경 등이 아직 열악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84% 대다수는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착한 사장님도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은폐, 동아일보 18면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으로 은폐하고 있는 한 병사의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들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북한군 사망자의 시신의 얼굴을 태우는 듯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총알바지가 될 것이란 우려와 전망이 있었는데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